자, 6월에 이제 마지막 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6월은 5주 경마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는데, 이 말일 경마, 이제 월말 경마가 상당히 좀 북적북적하고 뭐 이런 느낌이 많은데, 이 6월 말일 경마는 월말 경마답지는 않습니다. 서울 경주도 지금 경주 수가 줄었죠. 8경주로 줄었고, 대신에 이제 부산이 9경주가 되면서 일요일 날이요. 약간은 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수 문제도 그렇고 마필의 수급 문제, 특히나 이 마필의 수급 문제가 역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게 그 마필 수급 문제가 결국은 대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 이렇게 자꾸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는데 좀 정상적인 경마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경마 편성이 어떻든 저희 같은 배터의 입장에서는 경주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적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출전 투수가 많든 적든 어쨌든 경주 적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금주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부산에서 펼쳐지는 일요일 날 8경주로 펼쳐지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간만에 대상 경주답게 좀 재미있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6월 29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는 좀 가능성은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믿을 마필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요. 앞선 전개를 할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과연 거기서 어느 마필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다 기본 뒷심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1번마 I'm the best라든가 2번마 울트라이트, 뭐 4번마 히어로 질주, 그리고 7번마 베아트리스, 8번마 어메이징 스타, 9번마 제라킨까지 다 앞선을 노릴 마필들인데,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있냐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전개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1300m이기는 하지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즉 선의권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아무래도 전개상으로는 유리하죠. 가장 대표적인 마필이 역시 3번마 당찬낭보입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강력한 뭐 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솔직히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보여준 모습으로는 뒷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막 혼전 상황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뒤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전개로서는 유리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1번마 I'm the best나 2번마 울트라이트가 연속해서 지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입니다. 저도 역시 이번 경주에 이 두 마필을 추천을 할 거고,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어메이징 스타나 9번마 제라키는 아무래도 외곽이라는 불리함,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 경주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베아트리스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좀 연속 3착에 좀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직전에는 좀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2위까지 차지했었던 마필인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4착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때 이번에 나와 있는 울트라이트와 함께 뛰었던 그런 경주고, 착차는 좀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 이제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아트리스가 초반에 선행 강공만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에 버틸 수도 있다. 감량의 이점이 좋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경주고요. 뭐 1번마 I'm the best나 2번마 울트라이트는 꼭 선행을 안 가더라도 선의권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좀 근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전개가 좋아 보이는 이 상번마 당찬낭보, 그리고 마필 상태 좋아 보이는 1번마 I'm the best, 그리고 기습선행 노려볼 7번마 베아트리스, 그리고 복병으로 2번마 울트라이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이게 지금 4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 자, 1700을 요즘 그 출마 신청을 잘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좀 예상 외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분할까지 됐습니다. 근데 뭐 4경주나 이 지금 펼쳐질 2경주나 결국은 다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마필을 믿고 배팅한다, 이러기는 조금 어려 보이는 마필이고, 전체적으로는 이 마필이 세다기보다는 밀려서 인기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추천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경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700m인데 선행 마필도 보이지 않는 편성.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게이트이점을 갖고 있는 이 1번마 어메이징 록,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편성 자체가 엄청 약해졌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마필이죠. 5번마 골드참. 물론 이 1700m 경주거리에서 막판 탄력 있는 마필이 좋은 거는 아닌데, 이번 경주는 원체 부진마 편성의 경주 흐름이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5번마 골드참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은 좀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탱그리가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보면 싸움은 해요. 경합도 가고 상당히 좀 열심히 타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상외로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어차피 마땅한 선행마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정희 기수 입장에서는 기습 선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700m에서 최외곽 게이트라면 불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불리할 수밖에는 없지만 기습 선행을 간다면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그냥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입상 가는 마 딱 세 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1번마 어메이징 록, 5번마 골드참, 그리고 8번마 탱그리,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1200m 국산마 5군 단거리 경주답게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조금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제가 좀 믿고 보는 마필, 그러니까 좀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 이 7번마 디아나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죠. 직전 경주에서 인기 2위 마필이었는데 좀 예상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상외의 졸전을 펼쳤고 3, 4코너 지점까지는 어느 정도 좀 뛰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직선주로 해서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였었던 그런 근성을 좀 보이지를 못하면서 아쉽게 오착을 하고 말았는데, 좀 아쉬움이죠. 어떤 아쉬움이냐면 이게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안 했다면 저는 이 정도 포지션에서는 디아나가 당연히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또 이상규 기수를 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상규 기수를 태웠을까, 이런 좀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디아나 입장에서 이번 경주 나와 있는 마필들이 뭐 그렇게 강한 마필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디아나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이마필이 갖고 있는 근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난번의 실수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1번막 가나파워 제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가나파워라는 마필은 원래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그 순발력이 살아나질 않았는데 이 5월 4일 경주였죠. 이때를 기점으로 마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글로벌 코디라는 이제 막강 순발력 좋은 마필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물론 뭐 발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 뭐 3번마 모쿠슈라도 어느 정도 좀 가는 마필이고 7번마 디아나 그리고 엉뚱하게 뛰는 6번마 청개기상 뭐 이런 마필도 다 앞선을 가려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죠. 그럼 이 마필이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나파워의 전개가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번마 가나파워와 7번마 디아나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아마 현장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인기도에 비해서 배당의 메리트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안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근데 대안 찾기도 만만치는 않은데 제가 보는 마필은 딱 두 마필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용비퀸이나 3번마 모쿠슈라 이 두 마필도 좀 많이 팔릴 텐데 저는 이 3번마 모쿠슈라는 가나파워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2번마 용비퀸은 질주성 자체가 디아나랑 좀 부딪히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 좀 밀릴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피지블레이드 어쨌든 막판 탄력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기복마죠. 기복을 보이다 보니까 쉽게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도 역시 앞선이 치열하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개를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피지블레이드고요. 결국 피지블레이드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고 또 하나는 4번마 음파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박태종 기수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 마필도 좀 앞선 전개를 하면서 싸움을 하는 마필인데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합 상황에서 좀 불리한 그런 느낌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자리만 잘 잡고 갈 수 있다면 이 음파 파트너도 충분히 그 입상권의 한 자리는 저는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두 마필의 선전 구도로 보지만 어쨌든 국산마 5군 경주기 때문에 예상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디아나 그리고 1번마 가나파워 5번마 피지블레이드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음파 파트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1700m 국산마 6등급 연령오픈 별정 A형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 뭐 이 경주와 사경주 편성이 어느 게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뭐 도찐 개찐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려서 인기마 그 마필이 어떤 기본 능력이 있다 이것보다도 다른 마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밀려서 인기마들입니다. 대부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4번마 창조의 기동 믿지 못하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믿음감은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는데 아마 사전 인기도도 그렇고요. 이게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보여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밀려서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이번 경주도 편성 자체가 좀 약해졌습니다. 거기에 이 창조의 기둥이라는 마필의 상승세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상 가능권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7번마 스마일 골드도 역시 직전 경주 선전한 여세가 있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이 1700m 이 스마일 골드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솔직히 마땅히 잡을 마필도 없습니다. 여기에 9번마 코스모킹 1700m 경주 거리 경험이 많은 마필이고 늘 인기마였습니다. 늘 인기마인데 그 인기마에는 조금 부응을 못하는 그런 마필이죠.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어쨌든 1700m 경험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마필한테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경주고, 이 세 마필이 인기마가 됩니다. 인기마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저도 입상 가능마로요. 이 9번마 코스모킹, 7번마 스마일 골드, 4번마 창조의 기둥,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보는 복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병마 8번마 PNS 레이입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뭐 인기도는 좀 바닥권이겠죠. 근데 제가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기습 선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필은 초반에 결정 납니다. 만약에 좀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나간다면 해볼 만한 승부를 할 것이고요. 초반에 아예 나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 이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 8번마 PNS 레이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뭐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운 인기마,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4번마 창조의 기둥, 7번마 스마일 골드, 9번마 코스모킹이 다른 마필들보다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입상 확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이런 메리트, 이 정도의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믿지 못하는데 배팅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번마 PNS 레이 복병마가 현장 상태가 괜찮아 보이면 좀 소액으로라도 분산 배팅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기본적으로 약편성입니다. 약편성이다 보니까 선행 강공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죠. 이 1번마 엑셀런트 마타, 이 마필의 전개가 역시 좋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물론 뭐 1400m 경주에서 선행 마필을 쉽게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 근데 저는 이 엑셀런트 마타가 순발력도 갖고 있고, 여기에 나온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강편성에서 선전을 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만약에 우수철 기수가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전개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4번마 브라이트 위너가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보시면 앞선도 어느 정도 좀 되고요, 뒷심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은 분명히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의 이점은 분명히 안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좀 밋밋한 거죠. 앞선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뒷심이 막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 1400m 경주 거리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앞뒤가 다 되는 마필들,
그런 좀 꾸준하게 뛰는 마필들한테 좀 유리한 경주거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1400m 경주거리를 잘 뛰는 마필들이 좋은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 4번 마 브라이트 위너가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자, 5번 마 은성노을은 최근에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브라이트 위너와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 은성노을도 이 편성으로 봤을 때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제가 이번 경주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마필은 이 6번 마 원평 강의 하나, 7번 마 채플 프린세스, 이 두 마필입니다. 제가 추천은 안 할 건데, 원평 강야는 글쎄요, 이 마필은 처음에 딱 데뷔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뛰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결국 국산마 5군에서 덜미가 잡힌 마필입니다. 이제 벌써 5살이 돼버렸죠. 5세 한 마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데,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근성이 조금 약합니다. 자, 7번마 채플 프린세스는 막판 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성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역시 5군의 승군 이후에 될 듯 말 듯한 모습만 보이다가 최근에는 아예 바닥권으로 갔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 이 6번마 원평광해나 7번마 채플 프린세스가 어떤 변화의 모습이 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이제 5세 마필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요. 자, 이 3번마 청해제일이 지금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해볼 만한 편성에서 막판 탄력을 좀 노릴 수는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엑셀런트 마타와 함께 33조 서인성 마방에서 이제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편성으로 봐서는 저는 동반 입상도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엑셀런트 마타, 4번마 브라이트 위너, 그리고 5번마 은성노을,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청해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방에서 한 마방에서 동반 입상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경기고요. 간단히 생각하면 오히려 답이 나오는 그런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이 6번마 오송의 별, 그리고 5번마 골든볼, 저는 이 두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없습니다. 뭐 일단 5번마 골든볼은 이제 3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이고, 막판 근성이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6번마 오송의 별은 최근 연투를 펼치면서 이제 2착 연속 입상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와 있는데, 이 마필도 좀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 앞선 가기도 좀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뭐 국산마 육군 경주이기는 했지만 너무 약편성이었죠. 거기서 입상을 한 거기 때문에 큰 기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결국 이번 경주 이 3번마 라운더 클리퍼, 7번마 해제여걸, 8번마 세네비바,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가고요. 여기에 2번마 최강타임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린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뭐 이번마 최강타임은 좀 장래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도 가능하고 막판 탄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3번마 라운더 클리퍼는 직전에 이 유승환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가지고 초반 스타트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이 정우주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라운더 클리퍼가 상당히 강하게 초반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2번 최강타임과 3번마 라운더 클리퍼,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까지도 보고는 있는데,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세네비바가 기본적인 순발력에선 좀 앞서 있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7번마 해제여걸입니다. 저는 이 해제여걸이라는 마필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강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 해제여걸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교 모습 좋다고 절대 선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필들은 조교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실전에서 잘 뛰는 마필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7번마 해제여걸이 앞선에 만약에 나간다면 끈끈하게 좀 싸움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쉽게 뒤로 돌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개로 봤을 때 2번마 최강타임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동반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로 최강타임보다 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이 동반 입상을 할 가망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최강타임, 3번마 라운더 클리퍼, 그리고 7번마 해제여걸,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세네비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혼전 구도의 경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상승세 3연승을 노리고 있는 2번마 걸작으뜸, 그리고 7번마 라운더탑, 이런 마필들, 그리고 이 외곽에 있는 8번마 정성타이거, 이런 마필들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근에 상승세라는 거는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마필들이 지금 다 승군전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마 4등급 경주, 국산마 5등급과 국산마 4등급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7번마 라운더탑은 장래 발전 기대치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어쨌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우리나라 경마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7번마 라운더탑은 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2번마 걸작으뜸이나 8번마 정성타이거, 특히나 이 2번마 걸작으뜸은 최근 두 경주 연투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 걸작으뜸이 이겼던 마필이 로열베스트, 제축이요, 레이디 코디, 태평모, 이런 마필입니다. 레이디 코디가 지난주 경주에서 좀 무너졌죠. 근데 만약에 이런 마필들, 레이디 코드나 태평무, 로열베스트나 제축이요, 착차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여기에 출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인기마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면 2번마 걸작으뜸도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걸작으뜸이라는 마필 자체가 약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번 경주에는 그래도 국산마 4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8번마 정성타이거는 꾸준함은 갖고 있습니다. 꾸준함은 갖고 있는데 이 마필도 역시 강자와의 경험 이런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요. 4번마 학산마초가 늘 인기마죠. 늘 인기마인데 지난번 경주가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라는 게 입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싸움, 경합을 하면서 실패를 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필이 최근에 걸어온 걸음을 보면 인기도에 비해서는 그 정도의 능력을 지금 뽑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는 마필은 뭐냐? 결국은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3번마 챌린지 삭스, 9번마 땡큐 대천,
그리고 최근에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10번마 미르포인트입니다. 자, 이 10번마 미르포인트라는 마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앞선 전개라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앞선에 잘 붙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두 경주에서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앞선 전개를 한 이후에 막판까지 좀 끈끈하게 버텼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필이 좀 변화가 왔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라는 거고 9번마 땡큐 대처는 뭐 이제 7살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발전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탄력, 막판 탄력은 갖고 있고 이 1400m 경주 거리에서는 꾸준함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지금 내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언제든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다. 앞선이 막 무너지는 그림, 이 라운더탑이 선행을 가는 순간에 어설픈 선행마들이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3번마 챌린지 삭스도 역시 7세가 된 앞말이기 때문에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 마필이죠. 근데 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최선의 말모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기본적으로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마 라운더탑, 그리고 꾸준함을 갖고 있는 9번마 땡큐 대천, 그 최근 살아난 모습의 10번마 미르포인트, 그리고 복병마로 마필보다는 기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고 있는 3번마 챌린지 삭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에 대한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 지금 인기마가, 그러니까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이 3번마 주몽천하, 그리고 5번마 섀도우헌터,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은 인기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3번마 주몽천하는 일단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3.5km의 감량 이점을 안았죠. 앞뒤가 다 되는 어쨌든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뭔가 좀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막판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운 마필로 보고 있고요. 5번마 섀도우헌터는 최근에 상승세가 좋죠. 3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이고 아직은 시네마, 그러니까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는 마필, 거기에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에는 상당히 좀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산마 5군과 국산마 4군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인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를 별로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이번 라운탑 플레이입니다.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그러니까 꾸준하게 뭐 자기 걸음은 좀 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4군에 딱 승군해서 승군전 그리고 2회전 경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죠. 그러니까 자기 걸음을 못 갔습니다. 앞선을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대들이 좀 선행 강자들이 있었던 그런 편성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직전 경주에는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내고 2착을 지켜낸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게이트가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나머지 좀 선입공에서 뛰는 마필들의 전개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6번 마 미스 윈스턴은 저는 이 마필이 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이거에 비해서는 성적은 되게 안 나오는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도는 마필이고 앞선 전개를 하면서 이제 근성을 보이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순발력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싸웠던 편성 자체가 이 미스 윈스터가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와의 경험이 좀 많다라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역기수 선의권에서 꽃자리를 차지하고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 마 시크릿 왕자입니다. 물론 16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또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기수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지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견제 없이 가는 마필이라는 얘기인데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도 상당히 좀 길어졌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점은 없잖아 있지만 견제 없는 가운데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배당의 메리트는 안고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10번 마 더 플레이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9주 만에 나오고 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함에도 아마 많은 인기를 누리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국산마사군 승군전에서 능력 부진 뭐 말도 안 됐죠. 1700m 경주 앞선을 가는 마필 인기 1위 마필 그리고 게이트도 2번 게이트 편안한 선행 그리고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졌고 이 주행심사도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 때문에 아마 사전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있기는 한데 저는 이 더 플레이어라는 마필이 나올 때마다 웬만하면 추천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를 하면서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플레이어의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좀 좋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능력 부진을 거치고 주행심사를 거쳐서 2주 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쉽게 빼지도 못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마필은 현장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태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이 배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조금은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2번 마 라운타 플레이 그리고 1번 마 시크릿 왕자 6번 마 미스 윈스타 그리고 목병마로 10번 마 더 플레이어 이 마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마필이고 어쨌든 1번 마 시크릿 왕자나 기본 능력 갖고 있는 6번 마 미스 윈스타가 좀 선전을 해주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요 뭐 누가 봐도 그렇겠죠. 거의 단방성 경주입니다. 근데 배당의 메리트는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뭐 만만치 않은 상대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솔직히 저는 이 7번 마 걸작원 그냥 노는 물이 달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이 어쨌든 막판 뒷심 올라오는 탄력 이거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직전 경주 더비 경주에 나가서 강자 틈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뭐 끝에는 걸어왔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마필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뭐 이거를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제 당일 현장 상황에서 이 마필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빼야 될 마필이죠.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조교 모습을 봤을 때 특별히 이상한 점을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이마필이 싸웠던 그 마필들, 그렇다고 이마필이 뭐 강자 틈에서 싸우면서 아예 뭐 뒤에서 놀았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싸움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비 경주라 루나 스테이크스 경주를 보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마필이 왜 출전을 했을까? 이 두 경주만 놓고 보면요. 근데 스포츠 서울배를 보면 근성을 갖고 올라왔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싸웠던 상대들이 다르죠. 물론 뭐 3세마들 경주기 때문에 3세마들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강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차세대 한국 경마를 이끌어갈 마필들과 싸움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고, 1번마 크라운 삼성은 지금 4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그 준우승이 데뷔전이었고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면서 파죽지세로 국산마 상군까지 올라온 마필입니다. 근데 이런 점은 좀 있어요. 이 마필이 그럼 그 구군에서, 다시 말하면 국산마 4군, 국산마 5군, 여기서 뭐 강자들을 이기고 올라왔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 크라운 함성이 이겼던 마필들 중에서 이 마필은 강자였다라고 내세울 마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는 약했죠. 약했지만 어쨌든 상승세, 거기에 선행을 가는 마필 1번 게이트 문세영 기수, 이러면 무시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00m의 경험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1400m에서도 우수한 경험을 갖고 있죠. 자, 결국 기본적으로 저는 이 7번마 걸작원과 1번마 크라운 함성의 당방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7번마 걸작원이 지난번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현장 모습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1번마 크라운 함성은 아직 강자 틈에서 이겨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싸워본 적은 없다.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면 이 두 마필의 저배당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으냐 했을 때 딱 세 마필 봅니다. 2번마 아침동자, 3번마 BJ 스톰, 5번마 영원파이터, 이 세 마필인데, 자, 이 중에서도 이 5번마 영원파이터 어쨌든 7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 순발력과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좀 강한 편성에서 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시를 못하는 마필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경주거리도 1400으로 늘어났다라는 거고,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앞선에서 경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전개가 좀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 파이터를 좀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2번마 아침 동자는 어쨌든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가 느닷없이 선행을 잘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침 동자는 선행을 가도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는 좀 어떻게 악벽 아닌 악벽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안 잡힐 것 같은데도 마지막에 걸음이 확 무뎌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아쉬움을 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 앞선을 간다면 버텨볼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가장 이변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3번마 BJ 스톰입니다. 기복마죠. 이 마필도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계속해서 좀 기복을 보이면서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김서영 기수가 4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고 어쨌든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라운 함성이나 걸작원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로 2번마 아침동자와 3번마 BJ스톰 정도를 보고 있고요. 당일 현장에서 걸작원의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단방승부 내지는 배당이 받쳐주질 않는다면 삼복을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걸작원, 1번마 크라운 함성, 3번마 BJ스톰,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아침동자,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7번마 걸작원은 현장 상태 꼭 체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근에 보면 1800m에 이런 편성이 많이 걸렸는데 오늘은 1700m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필들이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경주인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엉뚱한 마필들이 들어오는데 배당도 안 나오고 막 그런 편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주도 크게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경주인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예상을 하면서도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적중이 우선이죠. 물론 환수는 당연히 기본이고 일단은 맞춰야 됩니다. 적중을 해야 되는데 적중을 못해도 나름 재미있는 경주가 펼쳐졌던 그런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적중을 못해도 이런 경주는 참 괜찮았어 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편성에 걸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 딱 보기에 그냥 1번마 스페셜 힐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 앞선을 나갈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그레이 찰리라든가 또는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어서와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가망이 높은데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겠죠. 근데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이고 스페셜 힐은 김철호 기수 입장에서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스페셜 힐이 갖고 있는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그렇다고 이 전적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스페셜 힐이 갖고 있는 능력과 비교를 하자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 약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호 기수가 우승을 위해서 좀 노력할 마필이고, 여기에 지금 승문전에 나와 있는 이 7번마 날아올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0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하고 4등급에 왔기 때문에 이 날아올라라는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을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고요. 1700m 경주거리인데 앞선 전개를 할 수도 있으면서 뒷심도 갖고 있다. 거기에 믿을 수 있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이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셜 힐이나 날아올라 이 두 마필에 대해서 좀 많은 인기가 모아질 가망이 높고요. 아마 이 6번마 고마나루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 탄력이 있는 마필이라서 좀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임만데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1700m라는 경주 거리에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고만나루는 좀 인기마지만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11번만 메디슨 마틴. 저는 이 마필이 나오면은 정말 제일 어렵습니다. 뺄 수도 없고 배팅할 수도 없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강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기마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에도 11번 메디슨 마운틴 1700m 최외곽, 그래서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고요. 3번마 이스트 웨스트가 직전 경주 선전을 했죠. 직전 경주 선전을 했는데, 이번엔 임기현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불리한 요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조교 모습이 좀 괜찮아 보였고 직전 경주 동거리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역시 게이트 2점으로 조금은 빠르게 좀 붙일 가망이 있다 이렇게 봐서 3번마 이스트 웨스트의 가능성도 보고는 있는데, 제일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황금꽃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간다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되겠죠. 근데 봤을 때 선행을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 그레이 찰리라는 마필이 거의 도주성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을 신경 쓰지 말고 난 선행 간다 생각하면 저는 두 번째 자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레이 찰리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레이 찰리는 어쨌든 직선주로, 그러니까 뒷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다. 황금꽃이 넘어서게 되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1번마 스페셜 1이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에 따라서 동반 입상 마필들이 정해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스페셜 1, 9번마 황금꽃, 그리고 7번마 날아올라,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이스트 웨스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국산마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팅하는 마필 두 마필이 나왔습니다. 블랙벨트, 늘가을. 근데 편성이 지금 8마필 뿐이 안 나오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 경주였죠. 스포츠 조선배에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파이어 파워까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번, 2번, 6번입니다. 순서 어느 마필이 1등하고 어느 마필이 2등이 올 것이냐, 이거는 현장에서 그냥 결정할 문제고, 저는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고 이 세 마필을 놓고 배팅을 할 경주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뭐 다른 마필이 너무 좋아 보이는 마필이 있더라, 그러면 배팅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블랙벨트와 늘가을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파이어 파워의 끈끈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이고, 오늘의 마지막 경주는 어떻게 보면 저는 재미있는 경주일지 모르지만 일반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좀 싱거운 경주, 재미없는 경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